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내년 5월에 러시아를 방문하도록 초청했습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당연한 질문이기는 한데요. 이렇게 방문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보니까 정상 간의 만남이 없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러시아에서 어쨌든 지금 북한을 초청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초청했습니다. 김정은과 푸틴 간의 정상회담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성사 여부는 아직 5개월이 남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 예. 지난달 11월 달에 북한 노동당 비서 최영희가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부터 이 러시아와 이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런 연막이 계속 흘러나왔거든요. 네. 이틀 전에는 일본의 아사히신문에서 직접 보도를 했고, 일단은 초청을 했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피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네. 자,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어떤 얘기들이 오갈까요? 서로 원하는 결과물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이제 지금 김정은 정권 입장에서는 이 김정은 정권이 국제적으로 고리바가 지금 지속화됐거든요. 예. 특히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곧 인권 결의안을 갖다 채택을 했고 안보리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북한을 인권 탄압국으로 국제 형사재판소에 만약에 제소를 하게 되면은 이 북한의 고립화라든지 북한의 반문명성이 크게 일어나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는 일단 김정은의 국제적 인정을 받고 두 번째는 유엔 안보리에서 러시아가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북한 입장을 살려주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예. 이 러시아가 왜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을 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자,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한이 원하는 건 당연할 것 같고요. 러시아는 왜 그런 걸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예. 푸틴이 등장한 이후에 이 강한 러시아 정책을 하면서 러시아가 동진 정책을 했습니다. 이 동진 정책을 강화했거든요. 동진이요? 예. 예, 러시아가 이제 동쪽으로 우리 쪽으로 극동쪽으로 강화 정책을 펼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바로 중국입니다. 이 극동 지역에서 이 중국이 지수로 성장하면서 소위 육자회담 같은 걸 놓고 핵 문제에 대해서 조종자 역할을 강화하면서 극동 지역에서 러시아의 역할이 매우 제한되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을 견제하면서 이 한 카드로 북한을 끌어당기는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는 겁니다. 예.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주변 영내 4강 중에서 전통적인 이제 소위 한미 관계뿐만 아니라 최근에 중국과의 분위기가 매우 좋아지고 있거든요. 네. 여기서 소외된 러시아가 바로 중국을 견제하고 한국을 견제하는 등이 북한을 끌어당겨가지고 한국을 견제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미국 관계입니다. 네. 미국이 오바마 정부가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갖다가 지금 2012년부터 실시하고 있거든요.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에 대항해서 러시아가 미국의 아시아에서 소위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좀 막는 역할, 이러한 역할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는 경제적 측면에서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경제적이요? 예. 이 극동 지역의 무궁무진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과 예를 들면 가스라든지 또는 원유 송유관 시설이나 여러 가지 경제 협력이 있는데 예. 그 가운데 있는 게 이제 북한이지 않습니까? 예. 북한을 통하지 않고서는 가스가이나 송유관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직접 북한을 통과하는 연결고리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나이 어린 김정은과 최초로 러시아가 저기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건 북한 입장에서 혜택이거든요. 네. 예. 이걸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북한에서는 또 김정은이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최초의 그런 외유가 되고 특히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그동안 핵무기라든지 또 미사일 발사 실험에서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가 매우 좀 네네. 전통적인 우호 관계가 좀 약간 균열이 생겼고 특히 예. 장성택 처형 이후에 이 중국에서 노골적으로 북한에 대한 불만을 표시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다면은 우리는 직접 러시아하고 관계를 맺겠다. 이 중국을 견제하는 그런 의미고 세 번째는 발표는 안 됐지만은
지금 그 북한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예. 이제 원유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제 지원이 절실할 겁니다. 경제 지원까지요. 예. 그래서 북한은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을 통해서 경제 지원도 상당히 지금 기대하고 있는 뭐 이러한 그 예. 복합적인 그런 영내 구도가 러시아와 북한 간의 정상회담 그 성사 가능성으로 이해된다고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번 만남이 성사가 되면 김정은 위원장이 2년 전에 집권하고 처음 해외 방문지로 중국이 아닌 러시아를 택하는 것이란 말이죠. 예.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러시아와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손을 잡겠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원래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을 가고 싶었죠. 근데 중국을 가고 싶었는데 최영해가 작년에 중국을 다녀왔거든요. 예. 갔다 왔는데 이렇다 성과가 없었습니다. 이게 시진핑이 불러줘야 되는데 초청을 해줘야 되는데 네. 네. 중국의 입장이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김정은 초청을 주저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최근 그 핵무기라든지 예. 방정철학 이런 문제를 놓고 북한과의 마찰이 있기 때문에 네.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는 쏘는거 하겠다. 그래서 양쪽에 중국과 러시아 이 양 그 다리 속에서 이제는 러시아 다리를 차겠다는 그런 의지를 노골적으로 표시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러시아와 북한이 뭐 일단 김정은은 최초로 만나는 외국 정상이 러시아고요. 만약에 중국이 계속 북한에 좀 홀대하는 느낌을 준다면 계속 러시아와 손잡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그렇지만은 전통적인 예. 이 북한과 이 중국 관계가 있기 때문에 중국도 이 영내 저희 그 극동 지역의 영내 그 자기 패권을 갖다가 예. 결코 잃지는 않기 때문에 중국 차원에서도 어떠한 그 분명한 그 카드를 제시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러시아가 그동안 뭐 유엔 인권의 결의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제재 가운데서도 애매모호한 입장을 뭐 취하다가 뭐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북한 측이나 또 국제관계에 뭐 이렇게 돌아가는 뭐 맞춰서 이렇게 행보를 같이 했던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뭐 북한 측에 유리한 쪽으로 국제적으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시는지요? 러시아가 아까 말씀했지만 북한 김정을 끌어당겨가지고 중국을 견제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견제하고 예. 미국을 견제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예. 근데 이 카드가 만약에 시작된다면은 러시아가 다시 균형을 잡을 정책으로 돌아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러시아의 푸틴이 나이 30살에 불과한 김정은과 만나서 정상회담을 한다는 것은 잘못하면 국제적인 웃음거리가 될 수 있고 특히 이미 유엔 총회에서 북한의 그 반문명적인 인권 실태에 대해서 규탄하는 결의안이 채택된 이 상황에서 예. 이러한 그 북한을 갖다가 또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핵을 포기하고 또 그 한반도의 평화를 갖다 추구하는 쪽으로 정책 변환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선사에 불과한 김정은을 불러다가 게임을 한다는 것은 이 국제적인 그 저속거리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입장도 좀 궁금한데요. 중국이 그동안 북한을 고립화시키려고 했었는데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었거든요. 중국은 어떤 입장을 보일까요? 중국이 그 북한을 고립화시키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중국의 입장에서는 이 북한 카드가 매우 중요한 거죠. 네. 사실상 이 중국이 국제 외교 무대에 등장해가지고 이렇다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적이 없는데 중국이 갑자기 부상한 이유는 외교적으로 부상한 이유는 바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예. 육자회담의 조종자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 중국이 그동안 국제 무대에서 중국 하면은 위구르 신장이라든지 인권 탄압 이러한 쪽으로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컸는데 이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핵을 억제하겠다고 육자회담의 밸런스 역할을 갖다가 자처하는 바람에 사실상 중국이 국제 무대로 크게 도약한 것이거든요. 예.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북한을 갖다가 중국의 이익에 맞게 끌었다 땡겼다 하는 것이지 북한을 철저히 고립화시켜버리면 이 중국이 북한 카드를 잃게 됩니다. 국제 외교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이런 관계가 있기 네네. 때문에 다만 중국이 G2로 이 급부상한 이 마당에 네네, 알겠습니다. 국제적인 예. 그 문제인 소위 그 핵을 반대하지 않을 수 없고 또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재하는 결의안에 불구하고 북한이 장거리 로켓 발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했거든요. 이러한 경고를 하는 것이지 중국이 북한을 완전히 알겠습니다. 버리는 카드로 사용하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 중국이 북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네네. 중국이 기본적으로 한반도에서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 정부를 또 압박하고 견제하는 네, 알겠습니다. 이런 카드로 네. 사용할 수 예. 있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유동열 자유민주연구원장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